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기록한 지네딘 지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단은 상대 수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까지 돌파했다. 우아함 그 자체였다. 마치 발이 공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지단을 발굴한 스카우트 장 바루두는 지단의 드리블 실력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를 영입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도 이렇게 언급했죠. 지단의 이적료로 7,300만 유로가 들었는데 이는 싼 것이었다. 지단이 어떠한 활약을 했기에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도 싸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피파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 UEFA 유러피언 챔피언십 우승과 MVP,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UEFA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차지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3대 메이저 대회 우승과 모든 MVP를 석권한 것뿐만 아니라 2004년 BBC와 UEFA에서 실시한 지난 유럽 50년간 최고의 선수 투표에서도 프란츠 베켄바워와 요한 크루이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 경쟁 상대이자 축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수비수로 평가받는 베켄바워도 지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찬했습니다. 지단은 독보적이다. 공이 그와 함께 움직인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댄서에 가깝다. 1972년 6월 23일 지단은 프랑스 마르세유 북부의 외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군과 함께 참전한 알제리인이었는데 알제리가 독립하던 당시 추방되어 옷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급여가 적은 슈퍼마켓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단을 잘 챙겨주진 못했지만 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훗날 지단에 의하면 양친의 훌륭한 교육 덕분에 자신이 꿈을 찾을 수 있었고 타인을 존경하며 교만하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밝혔죠. 어린 시절 지단은 주말에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친구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로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축구에 푹 빠진 지단에게 학교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착하지만 주의력이 산만했다고 합니다. 그의 선생님 역시 그가 항상 공상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죠. 영어 수업 시간에서조차 축구 얘기만 나오면 단번에 에너지를 폭발시킬 정도로 말이죠. 지단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것저것 다 손대보았지만 그의 열정을 자극한 것은 오직 축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항상 공이 들어있었고 자신의 피 속에는 축구가 항상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라운드는 아파트 거실이었는데 강력한 발리킥으로 샹들리에를 깨부신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빈 깡통 4개만 있으면 마을 한가운데라도 골대를 만들어 친구들과 그들만의 월드컵을 치렀다고 합니다. 13살 때 형이 소속된 노르든의 한 클럽에서 뛰게 된 지단은 전반전에는 좌측면 사이드백, 후반에는 리베로를 맡았는데요. 당시 그를 지도했던 파고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그의 실력이 뛰어났으며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신장도 20cm나 더 높아 팀의 주장으로 제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단은 이때부터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로 7명에서 8명의 선수들을 직접 제치고 골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볼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선수 같았다고 합니다. 지단에 대한 소문을 들은 AS 칸의 스카우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가 뛰는 운동장에 방문했는데요. 놀랍도록 빠른 볼 컨트롤 스피드와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선수 특유의 경쟁심을 본 후 그가 머지않아 위대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6세 때부터 칸의 프로팀과 함께 연습을 하며 이른 나이에 상위 레벨의 축구를 경험한 지단은 1989년 5월 20일 불과 17세의 나이로 1부 리그 무대를 밟습니다. 아쉽게 첫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그쳤지만 그는 유스팀 급여의 5배인 5,000프랑을 보너스로 받아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1년 후 지단은 낭트와의 경기에서 생애 첫 골을 기록하는데요.
그를 지켜본 칸의 회장 알란 페드레티는 빨간색 크리오 승용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단은 천재적인 축구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1994년 여름 프랑스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된 그는 2경기에 출전해 2득점을 올려 자신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2골을 기록해 올스타팀에 선정되었으며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수여받습니다. 게다가 당의 발롱도르까지 차지하죠. 보르도에서 활약한 1996년에는 리그1 올해의 선수로 지명되었고 2000년에는 UEFA 유로대회까지 석권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요. 당해를 비롯해 피파 올해의 선수도 3차례나 수상합니다. 유벤투스에 몸담은 2001년에는 세리에 A 올해의 선수로 지명되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2002년에는 라리가 최우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됩니다. 이로써 지단은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3대 빅리그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것이죠. 게다가 지단은 피파 월드컵 우승 및 골든볼, UEFA 유로 우승 및 MVP,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UEFA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 및 피파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이룬 유일한 선수로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지네딘 지단은 감독으로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한 지단은 2013-14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로 활동하며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를 계기로 2군 카스티아의 지휘봉을 잡은 지단은 2016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을 맡아 첫 해와 이듬해 모두 UEFA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랐고 라리가와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2번의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게다가 2017년 피파 올해의 감독상까지 거머쥐게 되면서 지단은 선수로서는 물론이고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들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전술적 깊이 없이 오직 돈발로 인한 스쿼드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팩트인지 살펴볼까요? 2016-17 시즌 지단은 이스코를 활용한 4-3-1-2, 아센시오 바스케스를 활용한 4-4-2, 스승 안첼로티가 쓰던 4-3-3 등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해 밸런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지단의 전술적 운영보다 뛰어난 스쿼드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갈락티코라는 단어처럼 슈퍼스타들만 모이는 드림팀인데다가 다른 명장들에 비해 감독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전술에 대한 고집이 없는 것이지 전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전술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팀이나 경기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전력으로 대응했죠. 반면 과르디올라나 크루이프 감독은 기존의 전술을 획기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저평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단처럼 부상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쿼드를 관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 미넨,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과 같은 강호들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점, 개편 후 최소 3연패 및 최다 우승 감독의 반열까지 오른 그에게 단지 스쿼드 빨이었다는 말은 그저 질투에 불과한 푸념이라고 할 수 있죠.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명문 구단에는 엄청난 실력을 겸비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웬만한 감독이 맡아서는 선수들에게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단의 경우 이미 그랜드슬램이라는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그의 지휘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그를 우상으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단은 어렵지 않게 선수단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죠. 한 예로 훈련 중 지단과의 프리킥 대회에서 완패한 호날두는 보고 배워라라는 지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존심 강한 호날두의 성격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다른 예로는 2016-17 UEFA 결승전 1대1 동점 상황에서 하프타임 지단의 조언을 들은 선수들은 이후 4대1의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지단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 동료였던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지단을 향해 자신이 본 최고의 선수는 지단이며 지단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선수는 오직 지단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데이비드 베컴 역시 역대 최고의 선수는 지단이라고 손꼽았죠.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호나우두는 지단의 컨트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모든 것을 너무 쉽고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왕제 펠레 역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순수한 실력만 놓고 본다면 지단은 리오넬 메시보다 한 수 위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처럼 최고의 동료들 없이도 스스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단에 대한 찬양은 선수 출신 인사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지단을 지도했던 마르첼로 리피 감독은 근래 20년 동안 가장 재능 있는 선수였지만 남 앞에서 잘난 척한 적이 없는 그를 지도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전 감독 케빈 키건도 지단의 장점에 대해 정확히 끄집어냈습니다. 저렇게 축구하는 선수를 보지 못했다. 디에고 마라도나와 요한 크루이프는 위대한 선수들이었다. 지단이 그들과 다른 점은 축구 판도를 변화시켰고 없었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의 시야는 그의 능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축구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지네딘 지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